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론의 블랙스톤 H입니다. 자, 금융세계에는요, 정말 거대한, 그야말로 근간을 이루는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채권 시장인데요. 오늘 저랑 같이 이 시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나 삼성, 애플 같은 진짜 거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신사업하려고 수조 원이 필요하다. 이럴 때 이 어마어마한 돈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까요? 네, 바로 채권을 발행해서 해결합니다.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빚졌습니다 하는 증서, 영어로는 IOU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부나 기업이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 이자 꼬박꼬박 드릴게요. 그리고 만기가 되면 원금도 꼭 갚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거대한 채권 시장의 여러 구역들을 저와 함께 한번 쭉 둘러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일 먼저 가장 안전하다는 정부 채권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엔 조금 더 복잡한 회사채와 주택 저당증권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현명한 투자자가 되려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문제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우리 투어의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가장 단단하고 안전한, 기반함 같은 존재죠. 바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교수님, 이 표는 뭔가요? 숫자가 너무 빽빽해서 뭐가 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이걸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해요? 아하, 그렇죠.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처음 보면 이게 무슨 암호표인가 싶을 거예요. 근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핵심 용어 몇 개만 딱 짚어보면 이 복잡한 표에 숨겨진 정보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쿠폰부터 볼까요? 이건 채권을 맨 처음 발행할 때 약속한 이자율, 그러니까 표면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쿠폰이 2.5%다? 그러면 액면가 100달러짜리 채권이라면 매년 2.5달러씩 이자를 주겠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 다음은 bid, asked 가격이 보이시죠? 이건 그냥 사는 가격, 파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bid는 딜러가 여러분의 채권을 사겠다고 부르는 가격이고 asked는 반대로 여러분에게 팔겠다고 부르는 가격입니다. 이 둘 사이에 아주 미세한 가격 차이가 있죠? 바로 그 차이가 시장에서 거래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증권사,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쿠폰 이자율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요. 바로 이 만기 수익률, 영어로는 Yield to Maturity, YT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 가격으로 이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쭉 가지고 있을 경우에 받게 될 모든 이자란 나중에 돌려받을 원금까지 다 고려해서 계산한 진짜 배기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채권의 진짜 수익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국채라는 아주 안전한 중심가를 둘러봤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매력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바로 주 정부나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방채는 방금 봤던 국채랑 비교하면 뭐가 제일 다른가요? 그냥 발행하는 주체만 다른 건가요? 이야,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가장 크고 중요한 차이점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세금입니다. 지방채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은요, 대부분 연방세가 면제돼요.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채권 시장은 국경이 없어요. 글로벌하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름도 재밌잖아요. 외국 기관이 미국에서 달러로 발행하면 양키본드, 일본에서 엔화로 발행하면 사무라이 본드, 이런 식으로요. 투자자는 전 세계 어디서든 발행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니까 투자 기회도 엄청나게 넓어지지만 동시에 환율 변동 같은 리스크도 함께 따라온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행정구역을 떠나서 저기 보이는 화려한 마천루, 즉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세계입니다. 근데 교수님, 아무래도 정부보다는 회사가 망할 위험이 있으니까 회사채는 국채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기업은 파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용 위험이라는 게 따라다니죠. 이걸 일종의 안전벨트 등급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회사 소유의 공장 같은 확실한 자산을 담보로 잡고 발행하는 담보부사채는 가장 튼튼한 3점식 안전벨트 같은 거고요. 별다른 담보 없이 그냥 회사의 신용, 즉 평판만 믿고 발행하는 무담보사채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정말 잘못됐을 때 다른 빚 다 갚고 맨 마지막에나 돈을 받을 수 있는 후순위 사채도 있어요. 안전벨트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대신 위험이 큰 만큼 투자자에게 약속하는 수익률은 더 높아지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난이도를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상법인데요.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던 바로 그 주택저당증권 MBS입니다. 이 MBS라는 게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과정을 한번 뜯어보죠. 딱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은행이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를 해줍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둘째, 페니 메이나 프레디맥 같은 거대 기관들이 은행들로부터 이 모기지, 대출 수천, 수만 개를 사들여요. 그리고 이걸 하나의 거대한 선물 세트처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이걸 풀이라고 불러요. 자, 마지막 3번째. 이 거대한 대출 선물 세트를 담보로 해서 여기서 앞으로 들어올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를 쪼개서 새로운 증권, 즉 MBS를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파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살펴봤습니다. 국채, 지방채, 회사채, 심지어 MBS까지. 그럼 이제 가장 실질적인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뭘 사야 하는가? 투자자로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채권을 선택해야 할까요? 교수님, 그럼 딴 이런 상황이면 어떡해요? 세금을 안 내는 3%짜리 지방채가 있고 세금을 내야 하는 4%짜리 회사채가 있어요. 숫자만 보면 당연히 4%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바로 세금이라는 변수가 끼어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투자자, 나 자신의 세율이 몇 %냐에 달려 있어요. 자, 이 표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투자자의 한계 세율이 나와 있죠. 자, 만약 내 세율이 20%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4%짜리 과세 채권에서 세금 20%를 떼고 나면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세후 수익률은 3.2%가 되죠. 이러면 3%짜리 면세 채권보다 이득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 내가 세율이 40%인 고소득자라면 어떨까요? 똑같은 4%짜리 과세 채권인데 세금을 떼고 나면 세후 수익률이 2.4%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3%짜리 면세 채권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보세요. 정답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세율이 얼마냐에 따라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매번 이렇게 계산하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마법 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등가 과세 수익률 공식이에요. 이 공식의 역할이 뭐냐면 사과랑 오렌지를 직접 비교할 수 없으니까 오렌지를 사과 맛으로 바꿔서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즉, 면세 채권 수익률을 만약 이 채권에 세금이 붙었다면 과연 몇 %짜리 과세 채권과 같은 가치를 가질까로 변환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3%짜리 면세 채권을 세율 40%인 투자자가 이 공식에 대입해보면 3%를 1-0.4로 나누는 거니까 계산하면 딱 5%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한테는 3%짜리 면세 채권이 5%짜리 과세 채권과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뜻이에요. 이제야 공정한 비교가 가능해지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공식이 실제로 시장에서 수십 년간 어떻게 작동해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란 선이 뭘 보여주냐면 면세 채권 수익률이 과세 채권 수익률의 몇 % 수준이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보세요. 이 비율이 가만히 있질 않고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죠. 이게 바로 뭘 의미하겠어요? 세법이 바뀌거나 경제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면세 채권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계속해서 변해왔다는 아주 생생한 증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길었던 투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뭘 배웠죠? 첫째, 채권은 그냥 빈문서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라는 거대한 몸을 흐르는 자금의 혈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둘째, 이 혈관에는 국채라는 굵직한 대동맥부터 회사채나 MBS 같은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아주 다양하다는 것도 봤고요. 셋째,
채권 투자를 할 때는 겉으로 보이는 쿠폰 이자율에 속지 말고 만기 수익률 YTM이라는 진짜 수익성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면세냐, 과세냐를 고민할 때는 반드시 등가과세 수익률이라는 나만의 세금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은 여러분의 것이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채권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저 안정성을 더해주는 든든한 주춧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영리하게 줄여주는 날카로운 도구로 활용할 것인가? 그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론의 블랙스톤 H였습니다.